서울 용산구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 30평형 거실에서 종수는 아침 조간신문을 펼쳐들었습니다. 6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30년간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장검사까지 올랐던 그였죠. 안경 너머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거실 한편에는 그가 수사했던 사건들의 판결문들이 정리된 서재가 있었어요. 벽에는 검사 임명장과 함께 각종 표창장들이 걸려 있었죠. 여보, 진수가 오늘 회식이라고 늦는다네. 아내 영숙이 부엌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5세인 그녀는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었어요. 남편만큼이나 자식들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죠. 장남 영수는 강남의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차남 민수는 기획재정부 서기관이었어요. 막내 진수는 32세로 강남구에 본사를 둔 중견 제조업체 대한정밀에서 영업팀 대리로 일하고 있었죠. 종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3년 전 조기 퇴직을 했지만 여전히 서초동의 한법무법인에서 고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승진 경쟁에서 밀려 원하는 시기보다 빨리 검찰을 떠나야 했던 아쉬움은 있었죠. 하지만 세 아들이 모두 반듯하게 자리 잡은 것이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특히 막내 진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닮아 정의감이 강하고 성실했어요. 진수놈, 요즘 일이 많나 봐. 종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얼굴이 좀 수척해진 것 같던데. 지난주 가족 모임에서 본 막내 아들의 모습이 신경 쓰였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회사 일이 힘들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종수는 신문의 사회면을 넘기며 읽었습니다. 요즘 직장 내 괴롭힘 사건들이 자주 보였어요. 참 세상이 각박해졌어. 그런 생각을 하며 신문을 접었죠. 오후 2시경 종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진수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평소 근무 시간에는 연락을 잘하지 않는 아들이었기에 조금 의아했죠. 여보세요, 진수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병원에 있어요. 말이 끊어졌어요. 회사에서. 뭐라고? 병원? 무슨 일이야? 종수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죠. 30년간 검사 생활을 하며 수많은 긴급 상황을 경험했지만 자식과 관련된 일은 달랐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진수의 목소리에는 억지로 참고 있는 듯한 떨림이 있었죠.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있어요. 올 수 있으세요? 종수는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신문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지금 간다. 그는 옷을 갈아입기 위해 안방으로 뛰어갔죠. 검은색 정장 재킷과 넥타이를 매는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진수가 병원에 있대. 영숙이 깜짝 놀라며 부엌에서 나왔어요. 뭐라고?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 지금 가봐야 해. 종수는 급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현관문을 열었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조차 답답했습니다. 아파트 정문에서 택시를 잡았어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급하게 가주세요. 택시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택시 안에서 종수는 온갖 상상을 했습니다. 교통사고일까? 갑작스러운 질병일까? 아니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평생 남의 사건을 다뤄왔지만 이렇게 자신의 가족이 당사자가 되는 것은 처음이었죠. 아저씨, 좀 더 빨리 갈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기사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평소에는 익숙했던 거리가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죠.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종수의 마음은 조급했습니다. 응급실 입구에서 멈춰 섰어요. 진수가 어디 있을까? 안내 데스크로 향했죠. 진수. 박진수 환자 어디 있습니까?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3번 침대에 계세요. 종수는 빠른 걸음으로 응급실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침대들 사이를 지나가며 진수를 찾았죠. 진수야. 진수는 응급실 한편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 왼쪽에 붉은 멍이 들어 있었어요. 입술이 부어올라 있었죠. 오른쪽 손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종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30년간 수많은 사건을 봤지만 자기 아들이 이런 모습인 건 처음이었죠. 아버지. 진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32세의 성인 남자가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종수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누가 그랬어?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30년간 갈고 닦은 검사의 위엄이 묻어났습니다. 진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회사에서 부장이 뭘 어떻게 했다는 거야? 종수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죠. 이때 담당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네, 아버지입니다. 안면부 타박상과 우측 손목 염좌입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신적 충격이 클 수 있으니 며칠간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종수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죠.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아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진수야,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말해봐. 종수가 진수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어요. 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죠. 오늘 오후 일시경이었어요. 영업팀 회의실에서 김 대리님과 함께 부장실로 불려갔어요. 이번 분기 영업 실적에 대한 질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전혀 달랐어요. 송 부장님은 술에 취한 상태였어요. 갑자기 저에게 욕설을 퍼부으시더니 진수가 말을 멈췄어요. 그래서 종수가 참을성 있게 기다렸죠. 뺨을 때리셨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종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30년간 수많은 폭행 사건을 다뤘지만 자신의 아들이 피해자가 된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어? 처음엔 멍하니 있었어요. 진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그런데 부장님이 계속 때리려고 해서 손으로 막다가 넘어졌어요. 그때 손목을 다쳤고요. 종수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평생 법정에서 수많은 사건을 봤지만 이렇게 분노가 치미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뭘 했어? 김 대리님은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진수가 쓴웃음을 지었죠. 나중에 죄송하다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저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긴 했어요. 종수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직장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는 뭐라고 하는데? 종수가 물었죠. 진수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 저 내일부터 회사에 못 나갈 것 같아요. 부장님이 마지막에 그러셨거든요. 내일 사표 쓰고 나가라고. 종수의 주먹이 더욱 세게 쥐어졌어요.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조직적인 괴롭힘이었던 것이죠. 검사로서의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수야,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종수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가 30년간 검사를 한 게 헛된 일이 아니야. 진수가 놀라며 아버지를 바라봤죠. 아버지, 괜찮아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요. 더 큰일 날까봐 무서워요. 하지만 종수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수야, 잘못한 사람이 당당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물러서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일을 당할 거야. 종수는 30년간 쌓인 법조인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이런 사건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르죠. 하지만 자신의 아들이 당사자가 되니 모든 게 달랐습니다. 일단 집에 가자. 어머니도 걱정하고 계실 거야. 종수가 진수를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진수는 여전히 아픈 듯 몸을 움츠렸죠. 퇴원 수속을 밟으며 종수는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30년간 검사로 살면서 배운 게 뭔가. 정의는 스스로 지켜야 하는 거야.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진수가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괜찮아요. 제가 참을게요. 하지만 종수는 고개를 저었죠. 진수야, 참는 게 능사가 아니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해. 집에 도착하자 영숙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수의 모습을 본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나 진수야. 얼굴이 왜 이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영숙이 진수를 부축하며 안으로 들어갔죠. 종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간 검사로 살면서 이런 경우를 수없이 봤어요. 하지만 내 가족이 당하니 모든 게 달랐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회사를 상대로 싸워야 하나? 아니면 조용히 합의를 해야 하나?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영숙이 진수에게 죽을 끓여주며 말했습니다. 진수야, 정말 괜찮아?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해요. 진수가 대답했죠. 며칠 푹 쉬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종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몸의 상처는 금방 나을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요. 특히 직장에서 당한 일이라면 더욱 그렇죠. 진수야, 내일 아버지랑 같이 회사에 가자. 종수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진수가 깜짝 놀라며 대답했어요. 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진수야, 아버지를 믿어라. 종수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자신감이 묻어났죠. 30년간 온갖 악질들과 싸워왔다. 이런 일쯤은 문제없어. 그날 밤 종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진수의 상처 입은 모습이 떠올랐어요. 32년 전 진수가 태어났을 때의 모습도 생각났죠. 내가 지켜야 할 아들을.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게 내버려 둘 수 있나? 새벽이 되어서야 종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기로 했어요. 30년간 쌓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진수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기로 했죠. 다음 날 새벽 5시 종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진수의 상처 입은 모습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거실 서재에서 그는 오랜만에 형법책을 펼쳤습니다. 폭행죄, 상해죄, 모욕죄 관련 법조문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30년 검사 경력이 헛되지 않았죠. 손가락으로 조문을 따라가며 읽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각 조문의 의미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이런 사건을 얼마나 많이 다뤘는지 모르죠. 하지만 내 아들 일이 되니 모든 게 달랐습니다. 아침 7시 종수는 진수를 깨웠어요. 진수야, 일어나. 아버지랑 같이 회사에 가자. 진수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종수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30년간 검사를 한 게 헛된 일이 아니야. 일단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진수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죠. 어제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진수야, 아버지를 믿어라. 종수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30년간 이런 일들만 다뤄왔다. 이번에도 반드시 해결할 거야. 아침을 먹으며 영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성급하게 나서는 거 아니야? 진수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하지만 종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영수가, 이런 일은 초기 대응이 중요해. 시간이 지나면 증거도 사라지고 상대방도 준비를 하거든. 영숙은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30년간 검사로 살아온 남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남구에 위치한 대한정밀 본사는 20층짜리 현대식 건물이었어요. 1층 로비는 대리석으로 치장되어 있었죠. 중앙에는 창업주의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종수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내부는 썩어 있는 곳이군. 30년간 기업 범죄를 수사하며 본 패턴과 똑같았죠. 로비에서 방문증을 받으며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어느 부서로 가실 건가요? 12층 영업부입니다. 진수가 대답했어요. 경비원이 진수를 보더니 깜짝 놀랐죠. 어제 사건 소문이 벌써 퍼진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도착했어요. 사무실 분위기는 어수선했습니다. 직원들이 진수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몇몇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죠. 진수 씨. 김대리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그는 종수를 보며 당황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진수 씨 아버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종수가 명함을 건넸죠. 박종수라고 합니다. 김대리가 명함을 받고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명함에는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라는 타이틀이 적혀 있었어요. 검사님이셨군요. 김대리의 목소리가 떨렸죠. 주변 직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출신이래. 진수 아버지가. 이거 큰일 났네.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송 부장님 어디 계십니까? 종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김대리는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 지금 회의 중이신데요.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종수는 영업부 회의실 앞 소파에 앉았죠. 진수는 아버지 옆에 앉으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멀찍이 서 구경했어요. 30분 후 송 부장이 회의실에서 나왔습니다. 45세 정도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그는 종수와 진수를 보자 순간 당황했죠. 진수 씨는 왜 나왔어? 어제 말했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거만함이 묻어났습니다. 종수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박진수 아버지 박종수입니다. 송 부장은 명함을 받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라는 글자가 선명했어요. 검사님이셨군요. 송 부장의 목소리가 떨렸죠. 어제 저희 아들이 당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종수의 말에 송 부장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어제는 제가 좀 많이 마셔서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하지만 종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부장실에서 따로 이야기할까요? 송 부장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럼 부장실로 오시죠. 송 부장의 부장실은 넓고 호화로웠습니다. 벽에는 각종 골프 트로피가 걸려 있었어요. 회사 발전 공로상들도 보였죠. 종수는 소파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30년간 수많은 용의자들을 신문했던 경험으로 이런 유형의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권위에 약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전형적인 중간 관리자였죠. 송 부장님, 어제 일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수의 질문에 송 부장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요즘 실적이 안 좋아서 스트레스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어제는 점심에 회식이 있어서 정말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종수는 핵심을 파고들었어요. 실수라고 해서 폭행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죠. 폭행이라니요. 송 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종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형법 제260조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어제 진수가 입은 상처는 병원에서 진단서도 받았습니다. 송 부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검사 출신답게 법적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는 종수의 모습에 위축되기 시작했죠. 그렇다고 해도 진수 씨도 평소에 업무 태도가 잠깐. 종수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지금 피해자인 진수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겁니까? 그건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송 부장은 더욱 당황했어요. 법률 용어들이 쏟아지자 제대로 반박할 수가 없었죠. 진수는 아버지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평소에도 아버지를 존경했지만 이렇게 자신을 위해 나서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달랐죠. 30년간 쌓인 법조인의 내공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송 부장이 짜증스럽게 물었어요. 종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첫째, 진수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둘째, 어제 일로 인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십시오. 셋째,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하십시오. 송 부장은 콧방귀를 끼며 말했어요. 그게 다예요? 종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만약 이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식으로 고발하겠습니다. 폭행죄, 상해죄,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위반까지 추가로 말이죠. 송 부장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에서 성의는 느껴지지 않았죠. 오히려 어떻게든 넘어가려는 마음만 보였습니다. 언제까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종수가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내일까지는. 좋습니다. 내일 오후 2시까지 연락주세요. 종수가 일어서며 말했죠. 만약 연락이 없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회사를 나오는 길에 진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을까요? 송 부장님이 더 괘씸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종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진수야, 잘못한 사람이 당당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 부장의 태도를 보니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종수는 생각했죠. 역시 이런 놈들은 강하게 나가야 해. 30년간 이런 유형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 1층 로비에서 나오며 진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어떻게 했을지. 종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수야, 아버지가 있잖아. 30년간 검사를 한 게 헛된 일이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쉽게 물러설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교묘한 방법으로 나올 수도 있었죠. 그날 저녁 종수는 서초동의 법무법인 사무실에 들렸습니다. 후배 변호사들과 상의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30년간 쌓은 인맥을 총동원할 때가 온 것 같았죠.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인 김 변호사가 반갑게 맞았어요. 김 변호사, 상의할 일이 있어서 왔어. 종수가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선배님, 이건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안입니다. 최근에 관련 법이 강화되어서 기업들이 더 신경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네. 종수가 말했죠. 네, 하지만 기업 측에서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김 변호사의 말에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간 이런 사건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어요. 증거 확보가 중요하겠네요. 혹시 CCTV는 있나요? 그 부분을 확인해 봐야겠어. 종수가 생각에 잠겼죠.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김 변호사가 조언했어요. 다만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종수는 걱정되었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회사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없앨 가능성이 있었어요. 최대한 빨리 진행해보자. 내일 당장 준비할 수 있나? 네, 가능합니다. 김 변호사가 대답했죠. 관련 서류들 준비해드릴게요. 사무실을 나오며 종수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진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아버지, 회사 동료가 전화했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있다고. 종수는 즉시 진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수야, 무슨 일이야? 영업팀 이대리님이 전화했어요. 진수의 목소리가 불안했죠.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저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종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무슨 소문? 제가 평소에 업무 태도가 불량했고 상사에게 반말을 했다는 식으로 다른 부서에까지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해요. 종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 검사 생활을 하며 이런 수법을 수없이 봤어요.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전형적인 물타기 전술이었죠. 진수야, 절대 흔들리지 마. 아버지가 다 해결할 거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사가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종수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이런 놈들은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야. 하지만 나도 30년간 이런 일만 해왔어. 이번에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 집에 도착하자 진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수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종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진수야, 아버지를 믿어라. 30년간 온갖 악질들과 싸워왔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이번 싸움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는 조직이었고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종수는 서재에서 관련 법령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근로기준법, 형법,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무기를 점검했어요. 오랜만에 수사관 시절의 치밀함이 되살아났죠.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종수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종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서재에서 밤늦게까지 법령을 검토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진수의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거실에서 아침 뉴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진수가 침울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잠 못 주무셨어요? 응, 좀 그렇네. 종수가 진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는 어때? 몸은 좀 나아졌어? 네, 많이 나아졌어요. 진수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기운이 없었죠. 이때 종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종수 변호사님이시죠? 전화 너머로 정중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한정밀 인사팀장 최 과장이라고 합니다. 종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벌써 회사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아, 네. 무슨 일이시죠? 어제 저희 송 부장과 면담하신 일로 연락드렸습니다. 오늘 시간 되시면 저희 회사로 한번 와주실 수 있을까요? 종수는 예상했던 일이라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죠. 몇 시에 갈까요? 오후 2시는 어떠세요? 좋습니다. 진수도 함께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진수가 불안하게 물었어요. 아버지, 뭐라고 하던가요? 회사에서 만나자고 하네. 종수가 진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이제 시작이야.
각오해라. 오후 1시 30분 종수와 진수는 대한정밀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종수가 진수에게 당부했어요. 진수야, 오늘은 아버지가 주로 이야기할 테니까 너는 옆에서 듣기만 해. 혹시 내 의견을 물어보면 솔직하게 대답하고 무엇보다 위축되지 마라.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어제와는 달리 회사 로비에서 직원이 마중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팀 김대리입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는 젊은 여직원이었어요. 15층 인사팀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김대리가 말했습니다. 팀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15층에 도착하자 인사팀장 최 과장이 직접 나와서 맞았어요. 52세 정도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죠. 안녕하세요.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태도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어요. 회의실로 안내되자 인사팀장 외에 다른 직원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노무팀 박대리입니다. 뭔가 준비된 느낌이었어요. 우선 앉으시죠. 최 팀장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로 이렇게 모시게 되어 죄송합니다. 종수는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주의 깊게 들었어요. 30년간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느낌이 왔죠. 진수 씨, 지난주 송 부장님과의 일로 병원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최 팀장의 말에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 팀장의 어조가 미묘하게 바뀌었죠. 송 부장님께서는 조금 다르게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종수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뭔가 꾸며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어요. 어떻게 다르게 기억하신다는 겁니까? 송 부장님 말씀으로는 최 팀장이 서류를 뒤적거리며 말했습니다. 진수 씨가 먼저 욕설을 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주의를 주려다가 실수로 다쳤다고. 진수가 펄쩍 뛰며 항변했어요. 그런 일 없어요. 제가 언제 욕설을. 하지만 최 팀장은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김 대리님도 그렇게 목격했다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종수는 30년간 수많은 조작된 증언을 봐왔어요. 이것도 전형적인 패턴이었죠. 가해자와 공범자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습니다. 흥미롭네요. 종수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그럼 CCTV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최 팀장이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CCTV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함부로 열람할 수 없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종수의 목소리에 검사 시절의 위험이 묻어났어요. 직장 내 폭력 사건의 CCTV 확인은 기본 아닙니까? 최 팀장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법무팀과 상의해서 명백히 시간 끌기였어요. 뭔가 숨기려는 것이 분명했죠. 노무팀 박대리가 서류를 꺼내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보다는 이번 기회에 원만하게 정리하는 게 어떨까요? 회사에서도 진수 씨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특별 퇴직금을 지급하고. 종수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피해자를 내보내려고 하는 건가요? 박 대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좋은 방향이라는 게 뭡니까? 종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잘못한 사람은 그대로 두고 피해자를 내보내는 게 좋은 방향입니까?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인사팀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당황했어요. 최 팀장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검사님,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진수 씨가 계속 이 회사에 있으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동료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질 테고.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종수는 이런 협박성 발언들을 수없이 들어봤죠. 그건 회사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면 되는 거죠. 최 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보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검사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신 겁니까? 간단합니다. 종수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송 부장의 공식 사과, 적절한 징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그리고 진수의 정상적인 업무 복귀 보장. 그게 전부입니다. 최 팀장과 박 대리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았죠. 검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 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송 부장님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진수 씨의 평소 업무 태도에 대해서도 다른 직원들의 불만이 있었거든요. 진수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그런 적 없어요. 제가 언제.
하지만 박 대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다른 동료들의 증언서가 있습니다. 평소 진수 씨가 업무에 소홀했다는 내용들이에요. 종수는 이제 회사의 전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전형적인 수법이었어요. 그 증언서들 언제 작성된 겁니까? 종수가 날카롭게 물었죠. 어제.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박 대리가 대답했어요. 참 신기하네요. 종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30년간 아무 말 없던 동료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증언서를 쓰다니. 최 팀장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검사님, 너무 의심의 눈으로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의심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종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30년간 이런 조작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아세요?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최 팀장이 어조를 바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대화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종수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CCTV 영상 확보부터 시작해서요. 최 팀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너무 성급하게. 성급한 게 아닙니다. 종수가 진수에게 일어나라고 손짓했어요. 이미 충분히 기회를 드렸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최 팀장이 뒤따라왔습니다. 검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법정에 가면 진수 씨만 힘들어집니다. 언론에도 나가고 다른 회사 취직할 때도 불리하고. 종수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최 팀장이 변명했죠. 현실이라는 게 권력으로 약자를 누르는 겁니까? 종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며 진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법정까지 가야 할까요? 무서워요. 종수는 아들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어요. 진수야, 한번 굽히면 계속 굽혀야 한다. 아버지가 30년간 검사를 하면서 배운 게 그거야. 정의는 싸워서 쟁취하는 거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야. 회사 로비를 나오며 종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정말로 전면전을 벌여야 할 때가 온 것이었어요. 그날 오후 종수는 서초동 법무법인에서 김 변호사와 만났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되었나요? 예상했던 대로 나왔어. 종수가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역시 그렇게 나왔군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정말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겠네요. CCTV 확보가 관건이겠어요. 종수가 말했습니다.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하면 됩니다. 김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다만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최대한 빨리 해주세요. 종수는 조급했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회사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없앨 가능성이 있었어요. 내일 아침에 바로 신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약속했죠. 저녁 무렵 진수에게 회사 동료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부서 직원이었어요. 진수야, 조심해. 회사에서 너에 대한 이상한 소문들이 더 퍼지고 있어. 진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내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어. 그리고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말도. 진수는 어이가 없었어요. 완전히 거짓된 소문들이었죠. 누가 그런 말을 퍼뜨리는 건가요? 모르겠어. 하지만 조직적으로 퍼뜨리는 것 같아. 너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진수는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종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30년 검사 생활을 하며 이런 수법을 수없이 봤죠. 피해자를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조직적인 공작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군. 종수가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수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죠. 종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수야, 아버지를 믿어라. 30년간 온갖 악질들과 싸워왔다. 이번에도 반드시 이길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이번 싸움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대는 조직이었고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날 밤 종수는 서재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전에 알고 지내던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였어요. 이 기자님, 오랜만입니다. 박종수입니다. 박 검사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기업 갑질 사건인데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요. 전화 너머로 이 기자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자세히 들려주세요. 종수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거 좋은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기자가 관심을 보였죠. CCTV 영상만 확보되면 바로 기사 쓸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종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언론의 힘도 빌려야겠어. 30년간 쌓은 인맥을 총동원할 때가 왔군. 한편 대한정밀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법무팀장 박 차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전직 검사가 아들 일로 나섰다고. 이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어. 참석한 임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단순한 사내 문제가 법정 분쟁으로 번질 조짐이었어요. 송 부장은 어디 있어? 박 차장의 질문에 인사팀장이 답했습니다. 지금 골프장에 있는데요. 연락이 안 돼서. 당장 연락해서 들어오라고 해. 박 차장의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날 CCTV 영상 상태 확인해봐.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었어요. 이번 일 절대 외부로 새어나가면 안 돼. 박 차장이 엄중하게 말했죠. 언론에라도 나가면 회사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져. 하지만 이미 종수는 언론계 인맥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쌓은 네트워크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종수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하는 날이었어요. 30년간 검사로 살면서 수없이 다녔던 법원이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일로 가는 것은 처음이었죠. 진수야, 오늘이 중요한 날이야. 종수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CCTV 확보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해.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를 따라 나섰어요. 법원으로 가는 길에 종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30년간 쌓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진수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해야 해. 아침 햇살이 두 부자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한 종수와 진수는 김 변호사와 만났습니다. 선배님, 서류 준비 다 되었어요. 김 변호사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증거보전 신청서, 소명자료, 그리고 진단서까지 모두 첨부했습니다. 종수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어요. 30년간 쌓인 법조인의 습관이었죠. 좋아. 바로 접수하자. 법원 접수처에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3일 후에 결정이 날 예정입니다.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조급했어요. 3일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죠. 선배님,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또 다른 수를 둘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법원을 나오며 진수가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괜찮을까요? 벌써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들을 퍼뜨리고 있는데. 종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진수야,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마.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회사가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날 오후 대한정밀에서는 긴급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표이사 이 회장이 직접 참석했어요. 63세의 이 회장은 회사를 30년간 이끌어온 베테랑 경영자였죠. 이게 무슨 일이야? 이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전직 검사가 나섰다고. 법무팀장 박 차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박종수 전 부장검사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30년간 근무했고. 아, 그 박종수. 이 회장이 놀라며 말했어요. 내가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어. 상당히 고집 센 사람으로 유명하다던데. 박 차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더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송 부장은 뭐라고 해? 지금 골프장에서 돌아오는 중입니다. 이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런 상황에 골프를 치고 있었다고. 당장 불러와. 30분 후 송 부장이 골프복 차림으로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술 냄새도 났죠. 회장님 부르셨어요? 송 부장,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고 있어? 이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네. 대충 들었습니다. 송 부장이 대답했지만 여전히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대충? 이 회장이 소리를 질렀어요. 전직 검사가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까지 했는데 대충? 송 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이었어요. 회장님,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건데? 합의를 보든지. 합의? 이 회장이 비웃었어요. 상대가 30년간 검사를 한 사람인데 그렇게 쉽게 합의할 것 같아? 박 차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CCTV 문제가 있습니다. 그날 영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이 회장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송 부장이 때리는 모습이 다 찍혔다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송 부장을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이 바보 같은 놈이. 이 회장이 욕설을 내뱉었어요. 술 먹고 직원을 때려? 회사 망신시키려고 작정했어? 송 부장은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박 차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간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온 경험이 있었어요. 일단 송 부장은 즉시 정직 처분해. 그리고 박 검사와 직접 만나보자.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한편 종수는 집에서 진수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너무 일을 크게 키우는 거 아니야? 진수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종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영수가, 이런 일은 확실하게 매듭 짓지 않으면 안 돼. 진수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을 위해서도 그래야 해.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죠. 아버지, 저도 끝까지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종수는 아들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32년 전 태어난 아들이 이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이때 종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 검사님이시죠? 대한정밀 대표이사 이 회장입니다. 종수가 놀라며 진수를 바라봤어요. 대표이사가 직접 전화를 한 것이었죠. 아, 네. 무슨 일이시죠? 이번 일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회장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계산적이었어요. 내일 시간 되시면 저희 회사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종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나선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좋습니다. 몇 시에 갈까요? 오전 10시는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종수가 말했습니다. 진수야, 내일 대표이사를 만나러 간다. 정말요? 대표가 직접? 진수가 놀라며 말했어요. 네, 그만큼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거야. 종수는 이제 주도권이 자신에게 넘어왔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밤 종수는 내일 만날 대표이사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 회장의 프로필을 찾아봤어요. 30년간 회사를 이끌어온 경험이 있는 노련한 경영자였죠. 하지만 몇 차례 노동 분쟁이 있었던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이런 유형이구나. 종수는 내일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 날 오전 9시 30분, 종수와 진수는 대한정밀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1층 로비에서 대표이사 비서가 직접 마중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20층 대표이사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고급 카펫이 깔린 복도가 나타났어요. 벽에는 회사 발전사와 함께 역대 대표이사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죠. 이쪽으로 오세요. 비서가 앞장서며 안내했습니다. 대표이사실 문이 열리자 넓은 공간이 나타났어요. 웬만한 회의실만큼 넓었죠. 한쪽 벽면은 통유리창으로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회장이 소파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맞았어요. 63세의 나이답게 풍채가 좋았죠. 하지만 눈빛에는 계산이 보였습니다. 박 검사님이시죠? 명성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정중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있었어요. 30년간 검찰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찬입니다. 종수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그보다는 저희 아들 일로 직접 나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했죠. 30년간 수많은 기업인들을 상대하며 배운 감각이었습니다. 앉으시죠. 이 회장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커피와 차가 준비되어 있었죠. 이번 일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회장이 말을 꺼냈어요. 송 부장이 평소에는 좋은 사람인데 그날 술을 많이 마셔서. 종수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술을 마신 것이 폭행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이 회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역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죠. 그래서 오늘 모신 것입니다. 이 회장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회사 차원에서 성의껏 해결하고 싶어서요. 서류 봉투를 진수 앞에 놓았습니다. 진수 씨에게 1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송 부장은 정직 처분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는 깜짝 놀라며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1억 원은 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큰돈이었죠. 하지만 종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송 부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진수의 정상적인 업무 복귀가 우선입니다. 이 회장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보통 이 정도 돈이면 대부분 합의하는데 예상과 달랐죠. 1억 5천만 원은 어떻습니까? 회장님, 저희는 돈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종수의 말에 이 회장의 어조가 바뀌었어요. 검사님,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협상이 아닌 압박의 시작이었어요. 진수 씨도 우리 회사에서 계속 일하려면 주변 동료들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회장의 말에는 은근한 협박이 담겨 있었죠. 종수는 30년간 이런 수법을 수없이 봤습니다. 회의에서 협박으로 넘어가는 전형적인 패턴이었어요. 회장님,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라니요. 이 회장이 손사래를 쳤어요.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법정에서 싸우면 진수 씨만 힘들어집니다. 언론에도 나가고 다른 회사 취직할 때도 불리하고. 이 회장의 말은 계속되었지만 종수는 듣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을 정했죠. 이런 식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장님,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종수가 일어서자 이 회장도 일어났어요.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우리 회사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이 회장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죠. 진수는 아버지의 팔을 붙잡으며 불안해했지만 종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30년간 검사를 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정의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회장이 콧방귀를 뀌었어요. 정의라니. 현실을 모르시는군요. 그 순간 종수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현실이라는 게 권력으로 약자를 누르는 겁니까? 회장님 같은 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썩어가는 거예요. 이 회장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30년간 기업을 경영하면서 이렇게 직설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죠. 당신, 정말 후회할 겁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협박이군요. 종수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 회장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녹음? 네,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종수가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진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1억 5천만 원이면. 하지만 종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진수야, 돈을 받으면 끝이야. 내가 당한 일이 돈 몇 푼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그리고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하고. 진수는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돈이 많이 보였지만 아버지 말이 맞는 것 같았죠. 회사를 나오며 종수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법정에서 승부를 봐야 할 때가 온 것이었어요. 상대방은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았죠. 그날 오후 종수는 서초동에서 검찰 후배들과 만났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인 김 부장 검사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진수 때문에 골치 아프다. 종수가 상황을 설명하자 김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기업수사 전문이니까 조언 좀 해줘. 형님, 이런 사건은 언론 공개가 효과적입니다. 김 검사의 조언에 종수는 생각에 잠겼어요. 기업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언론 노출이거든요. 30년간 검사를 하며 언론과의 관계도 많이 쌓아놨죠. 이제 그 인맥을 활용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형님께서 언론계 인맥이 많으시잖아요. 그래, 한번 활용해봐야겠어. 저녁 무렵 종수는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인 이 기자에게 전화했어요. 이 기자님, 오랜만입니다. 박종수입니다. 박 검사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기업 갑질 사건인데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요. 전화 너머로 이 기자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자세히 들려주세요. 종수는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거 좋은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기자가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전직 검사가 아들을 위해 나선다는 스토리가 흥미롭네요. CCTV 영상만 확보되면 바로 기사 쓸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내일 법원 결정 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종수는 생각했어요. 이제 언론의 힘도 빌려야겠어. 30년간 쌓은 인맥을 총동원할 때가 왔군. 그날 밤 종수는 서재에서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CCTV 영상, 병원 진단서, 회사와의 면담 내용.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30년간 쌓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아들을 지키고 나아가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했죠. 진수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열심히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 아버지가 고마웠어요.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진수야,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야. 종수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30년간 남의 일만 해왔는데 이제 진짜 중요한 일을 하는 거야. 내일 법원에서 증거보전 결정이 날 예정이었어요. 그것이 이 싸움의 분수령이 될 것이었죠. 다음 날 오전 10시 종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변호사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선배님, 좋은 소식입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뜨게 들렸어요. 법원에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종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 언제 집행하나? 오늘 오후 2시에 바로 집행합니다. 김 변보사가 대답했어요. 저도 법원 집행관과 함께 갈게요. 종수는 즉시 진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진수야, 좋은 소식이야. 법원에서 CCTV 보전 결정이 났어. 정말요? 그럼 이제. 진수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응,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어. 오후에 같이 회사에 가자. 한편 대한정밀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법무팀에서 법원 결정문을 받은 것이었어요. 박 차장이 급히 이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법원에서 증거보전 결정이 났습니다. 오늘 오후에 집행관이 온다고 해요. 이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결국 그렇게 되었구나. CCTV 영상은 어떻게 되어 있어? 그날 영상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박 차장이 답했어요. 송 부장이 때리는 모습이 다 찍혔어요. 이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박 차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일단 협조하는 수밖에 없어. 이 회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죠. 그리고 송 부장은 당장 해고해. 오후 2시 법원 집행관과 함께 종수, 진수, 김 변호사가 대한정밀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임원들이 1층 로비까지 마중 나왔어요. 법무팀장 박 차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죠. 안녕하세요. 법원 결정문 확인했습니다. 박 차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협조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조에는 불쾌감이 묻어났죠. 12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보안팀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박 차장이 말했어요. CCTV 관제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안팀에서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사건 당일인 지난주 화요일 오후 1시경의 영상이었어요. 모니터에는 부장실 앞 복도가 나타났죠. 종수는 긴장한 마음으로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이 영상이 모든 것을 판가름할 증거였어요. 1시 10분경 진수와 김대리가 부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5분 후 부장실 문이 열리며 진수가 비틀거리며 나오는 모습이 보였죠. 얼굴에 손을 대고 있었고 김대리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진수의 모습은 명백히 폭행을 당한 직후의 모습이었어요. 얼굴이 붓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죠. 종수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30년간 수많은 증거를 봤지만 자기 아들이 관련된 영상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죠. 이 영상을 복사해 주십시오. 집행관의 말에 보안팀 직원이 USB에 영상을 복사했어요. 박 차장은 불편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졌어요.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것이었죠. 진수가 먼저 욕설을 했다는 주장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장실 내부 영상도 있습니까? 김 변호사가 물었어요. 부장실 내부에는 CCTV가 없습니다. 보안팀 직원이 대답했죠. 하지만 복도 영상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집행관이 말했어요. 명백한 폭행의 증거네요. 회사를 나오며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제 승부는 끝났네요. 이 영상만 있으면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종수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어요. 30년간 검사 생활을 하며 배운 것이 있었죠. 증거가 있어도 상대방이 끝까지 버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종수가 진수에게 말했어요.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그날 저녁 종수는 이 기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기자님, CCTV 영상 확보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바로 기사 쓸 수 있겠네요. 이 기자의 목소리가 흥미진진하게 들렸어요.
내일 아침 조간에 나갈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종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언론의 힘을 빌릴 때가 온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조간신문 일면에 대한정밀의 갑질 사건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중견기업 부장, 부하 직원 폭행. 전직 검사 아버지 나서 CCTV 확보. 제목과 함께 CCTV 영상 캡처 사진이 실렸어요. 종수는 신문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30년간 쌓은 언론계 인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여보, 신문에 났네. 영숙이 놀라며 말했어요. 이렇게 크게 나올 줄 몰랐어. 오전 9시 대한정밀 본사는 난리가 났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직원들은 출근하기도 힘들었어요. 1층 로비는 기자들로 가득 찼죠. 대표이사 나와주세요. 이번 사건에 대해 입장 발표해주세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 회장은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언론에 왜 이런 식으로 나간 거지? 법무팀장 박 차장은 당황하며 말했어요. 전직 검사 인맥을 동원한 것 같습니다. 언론계와의 관계가 상당하더라고요. 이 회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어요. 30년간 기업을 경영하면서 이런 위기는 처음이었죠. TV 뉴스에서도 이 사건이 톱뉴스로 다뤄졌습니다. 직장 내 갑질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 전문가들이 분석에 나섰어요.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 문화 때문.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노동부에서도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종수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수야, 이제 혼자가 아니야.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있어. 진수는 신기한 표정으로 TV를 바라봤어요. 자신의 일이 이렇게 큰 이슈가 될 줄 몰랐죠.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30년간 쌓은 인맥이 헛되지 않았어. 종수가 뿌듯하게 말했어요. 오후에는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 의원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 검사님, 이번 사건을 국정감사에서 다루고 싶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해 주실 수 있나요? 종수는 예전에 알고 지내던 의원이었어요. 당연히 가야죠.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을 다루겠다는 의원들이 나타났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관심을 보였어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슈였죠. 한편 대한정밀에서는 위기관리에 돌입했습니다. 이 회장은 PR 회사와 긴급 미팅을 가졌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을까요? 일단 공식 사과문부터 발표하세요. PR 전문가가 조언했어요. 그리고 해당 직원은 즉시 해고 처분하시고요. 이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송 부장을 감쌀 수는 없었어요. 그날 오후 대한정밀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저희 회사 임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미 여론은 악화된 상태였어요. 온라인에서는 대한정밀 불매운동까지 시작되었죠. 이런 회사 제품 절대 안 사. 직원을 이렇게 대하는 회사가 어디 있어? SNS에는 비난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회사 주가도 급락하기 시작했어요.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며 주식을 매도했죠. 이 회장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회사가 큰 타격을 입겠어. 진수에게는 다른 회사들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 나온 후 오히려 유명해진 것이었어요. 부당한 대우에 굴복하지 않은 직원. 정의를 위해 싸운 용기 있는 사람.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죠. 진수 씨, 저희 회사로 오시면 좋은 조건으로 모시겠습니다.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연락해 왔어요. 하지만 진수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종수가 대답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며칠 후 국정감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실에서 대한정밀을 상대로 한 감사가 열리게 되었어요. 종수와 진수는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죠. 진수야, 긴장하지 마. 종수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그냥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말하면 돼. 국정감사 전날 밤 종수는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30년간 검찰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증언 내용을 정리했어요. 내일이 진짜 승부처야. 30년간 쌓은 모든 것을 보여줄 때가 왔어. 국정감사 당일 종수와 진수는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박 검사님, 오늘 증언에서 무엇을 말씀하실 건가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종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직장 내 갑질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국정감사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대한정밀 임원들도 증인석에 앉아 있었죠. 이 회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어요. 종수는 30년간 검찰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조리 있게 증언했습니다. 직장 내 갑질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제대로 된 처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질문했어요. 회사 측에서 어떤 대응을 했습니까?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려는 시도는 없었습니까? 종수는 차근차근 답변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처음에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먼저 욕설을 했다고 거짓 증언까지 했어요. 이 회장은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CCTV 영상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이 이 회장에게 질문했어요. 송 부장의 행동은 명백히 잘못되었습니다. 이 회장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었죠. 시청자들은 종수의 당당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저런 아버지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할까. 30년 검사 경력이 헛되지 않았네. 온라인에는 종수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올라왔어요. 국정감사가 끝나고 종수와 진수는 기자들에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수가 말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수도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국정감사 내용이 톱뉴스로 다뤄졌습니다. 전직 검사의 당당한 증언, 기업 갑질 문제의 심각성 드러나 여론은 완전히 종수와 진수의 편이었어요. 대한정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국정감사 다음 날 아침 종수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각종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박 검사님, KBS 아침 뉴스 출연 가능하시나요? MBC에서도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종수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언론 노출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이제 실질적인 해결에 집중하고 싶었죠. 한편 대한정밀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국정감사 후 회사 이미지가 완전히 실추되었어요.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보였죠. 회장님, 주주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무팀장이 급히 보고했어요. 이대로 가면 경영권에도 타격이 올 수 있어요. 이 회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민했습니다. 30년간 일궈온 회사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피해자와 합의부터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무팀장 박 차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조직 전체를 개편해야 해요. 이 회장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날 오후 이 회장은 직접 종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검사님, 이 회장입니다. 한 번 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종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상대방의 태도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이 회장의 말에 종수는 놀랐어요. 대기업 회장이 직접 찾아온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였죠. 그럼 저희 집으로 오시죠. 저녁 7시 이 회장이 종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그의 모습은 며칠 전과는 달랐어요. 초췌하고 지쳐 보였죠. 안녕하세요. 이 회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종수가 거실로 안내했죠. 영숙이 차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번 일로 정말 죄송합니다. 이 회장이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회사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종수는 상대방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며칠 전의 거만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진수 씨에게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이 회장이 진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회사로 복직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수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쫓아내려던 회사에서 다시 오라고 하는 것이었죠.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종수가 신중하게 물었어요.
승진과 함께 처우 개선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회장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송 부장은 이미 해고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하겠고요. 종수는 이 회장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나온다면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어요. 진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아버지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진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직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죠. 회장님,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종수가 말했어요. 재발 방지 대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갑질 방지 전담팀을 신설하겠습니다. 이 회장이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어요. 모든 임직원 인권교육 실시하고요. 피해 신고 시스템도 만들겠습니다. 종수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30년간 검사를 하며 기업들의 구두 약속을 많이 봤죠. 이것들을 문서로 보장해 주실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이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서를 작성하죠. 그때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한 가지만 확실히 하고 싶어요. 앞으로 다른 직원들이 저처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회장은 진수의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책임지겠어요. 며칠 후 정식 합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법적 검토를 마쳤어요. 선배님,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진수 씨 승진, 처우 개선, 재발 방지 시스템 모두 법적 구속력이 있게 작성되었어요. 종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성과였죠. 합의서 서명식은 대한정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언론도 참석했어요. 오늘 이 합의가 다른 기업들에도 좋은 본보기가 되길 바랍니다. 종수가 기자들 앞에서 말했어요. 직장 내 갑질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 회장도 공식 사과를 했어요. 저희 회사의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겠습니다.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겠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합의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전직 검사 아버지의 끈질긴 투쟁 결실. 기업 갑질 척결의 새로운 전환점. 시청자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어요. 정말 대단하다. 저런 아버지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할까. 진수는 며칠 후 대한정밀에 복직했습니다. 이번에는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첫 출근 날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죠. 진수야,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있어서 우리 회사가 바뀌었어. 앞으로 더 좋은 회사가 될 것 같아. 동료들의 격려에 진수는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싸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새로 부임한 부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30대 중반의 젊은 관리자였어요. 진수 과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부탁드려요. 진수가 대답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죠. 한편 종수는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시민단체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박 검사님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 대표가 요청했어요. 30년간 쌓은 법적 지식을 나누어 주세요. 종수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죠. 첫 번째 강연은 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법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이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만날 현실입니다. 종수가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정의를 지켜야 해요. 학생들은 열심히 들었습니다. 종수의 경험담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교수님, 정말 존경합니다. 저도 나중에 그런 검사가 되고 싶어요. 젊은 학생들의 반응에 종수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몇 주 후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종수의 사건이 촉매 역할을 한 것이었어요. 언론에서는 이를 박종수 효과라고 부르기도 했죠. 한 아버지의 용기가 사회를 바꾸었다. 정의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기적을 만들었다. 각종 칼럼에서 종수를 조명했어요. 종수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개인적인 일에서 시작되었지만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진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종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진수야, 아버지도 그때 깨달았어. 진정한 검사는 법정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영수와 민수도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멋있으세요. 저희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아내 영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여보, 30년간 검사 생활의 진짜 마지막 사건이었네요.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종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강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세월은 흘러도 정의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일로 다시 한번 확인했죠. 몇 달 후 종수는 여러 기업체에서 강연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업 윤리와 조직 문화 개선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30년간 검사로 일하면서 본 기업 문화의 문제점, 그리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대기업 임원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종수의 경험담은 많은 기업인들에게 경각심을 주었어요. 우리도 직장 문화를 점검해 봐야겠다. 직원들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 기업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죠. 한편 진수는 새로운 환경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과장으로 승진한 후 더욱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제 제가 후배들을 보호해야죠. 진수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처럼요.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들에게는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혼자 참지 말고요. 후배들은 진수를 따랐어요. 과장님 정말 든든해요. 과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안심이에요. 회사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갑질 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어요. 정기적인 교육도 실시되었죠. 이제 예전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없어. 동료들이 말했어요. 진수 덕분에 우리 회사가 완전히 바뀌었어. 1년 후 종수는 올해의 정의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주는 상이었어요. 개인의 용기로 사회를 변화시킨 분. 시상식에서 종수는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함께 싸워준 아들 진수와 가족들, 그리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진수도 함께 무대에 올랐어요. 아버지와 함께 싸울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축하 만찬을 가졌습니다. 종수가 평소 좋아하던 한정식집이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아버지. 진수가 술잔을 들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냥 참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계속 그런 일을 당했겠죠. 종수는 아들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32세가 된 아들이 이제 진정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진수야, 내가 용기를 내어줘서 고마워. 아버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 영숙도 남편과 아들을 바라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해냈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로부터 2년 후 종수는 법무부에서 주최하는 법문화개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의 경험을 인정한 것이었어요. 박 검사님의 경험이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무부 차관이 말했어요. 실무 경험이 풍부하신 분의 의견이 필요해요. 종수는 새로운 역할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은퇴 후에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었어요. 위원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논의했습니다.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종수가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필요하고요. 다른 위원들도 종수의 의견에 공감했습니다. 실제 경험에서 나온 제안이라 설득력이 있었어요. 한편 진수는 회사에서 팀장으로 또 한 번 승진했습니다. 이제 10명의 팀원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어요. 팀장님 정말 존경해요. 후배들이 말했어요. 팀장님 같은 분 밑에서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진수는 아버지가 보여준 리더십을 본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공정하고 따뜻한 리더가 되고 싶었어요. 우리 팀은 절대 갑질이 없는 팀이야. 진수가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자. 팀 분위기는 정말 좋았습니다. 성과도 회사에서 가장 좋았어요. 어느 날 저녁 진수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누구야? 종수가 반가워하며 물었어요. 회사 동료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언제 소개해 줄래? 다음 주말에 집에 모시고 올게요. 진수의 표정이 밝았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죠. 결혼 소식에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특히 영숙은 며느리가 생긴다는 사실에 들떠했어요. 빨리 보고 싶다. 어떤 분일까? 그 주말 진수는 예비 신부 미영을 집에 데려왔습니다. 같은 회사 홍보팀에서 일하는 28세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예의 바른 인사에 종수는 만족스러워했어요. 반갑습니다. 진수가 좋은 분을 만났네요. 가족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미영도 편안해하며 대화에 참여했어요. 진수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미영이 종수에게 말했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아버님께서 보여주신 용기. 과찬입니다. 종수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진수가 용기를 내어줘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날 밤 종수는 아내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참 좋은 아이 같아. 영숙이 말했어요. 진수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래, 우리 진수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 종수도 만족스러워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자리를 잡았네. 6개월 후 진수와 미영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서울 시내 유명 웨딩홀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종수는 주례를 서는 목사님 앞에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32년 전 태어난 아들이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것이었어요. 정말 장해졌다. 종수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결혼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대한정밀 동료들, 종수의 검찰 후배들, 언론계 인사들. 축하합니다, 진수 씨. 정말 좋은 분과 결혼하시네요.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특히 대한정밀 이 회장도 참석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진수 팀장, 정말 축하합니다. 좋은 가정 꾸리세요. 이 회장의 진심 어린 축하에 진수는 감동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진수는 더욱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일에서도 더욱 뛰어난 성과를 보였어요. 역시 결혼하니까 달라지네. 동료들이 농담하며 말했어요. 책임감이 더 생긴 것 같아. 1년 후 진수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종수는 할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에 기뻤어요. 정말? 우리 진수에게 아이가? 네, 아버지. 아직 초기지만요. 진수가 수줍게 말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종수가 아들을 꼭 껴안았어요. 10개월 후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어요. 종수는 갓 태어난 손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예쁘네. 우리 진수 어릴 때와 똑같아. 진수도 아버지가 된 감동에 벅차했어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정의롭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요. 종수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손자도 바른 사람으로 키우자. 시간이 흘러 종수는 70세가 되었습니다. 손자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종수는 여전히 각종 강연과 위원회 활동을 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바쁘시네. 진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은퇴하셨는데도 더 바쁘신 것 같아요. 좋은 일이니까 괜찮아. 종수가 대답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져. 어느 날 종수는 손자를 업고 한강을 산책했습니다. 3살이 된 손자는 할아버지 품에서 즐거워했어요. 할부지, 강이 예뻐요. 그래, 정말 예쁘지. 종수가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건이도 이 강처럼 맑고 바르게 자라야 해. 한강을 바라보며 종수는 지난 몇 년을 돌아봤습니다. 진수의 사건으로 시작된 일들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어요. 개인적인 분노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냈죠. 정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온다. 종수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진수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야, 그냥. 종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가 함께 해낸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진수도 감회에 젖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진수야, 우리 함께 해낸 거야. 종수가 아들과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정의로운 일을 해나가야 해. 해가 저물어가는 한강가에서 3대가 함께 걸었습니다. 종수의 마음은 평화로웠어요. 30년 검사 생활을 마치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해낸 것 같았죠. 아들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 일이 사회 전체를 바꾸는 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신은 손자에게까지 이어질 것이었어요. 정의는 대물림되는 거야. 종수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앞으로도 계속 정의로운 일을 해나갈 거야. 강물은 여전히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고 종수의 마음도 그 강물처럼 평온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법정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며 사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의 새로운 인생 2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